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26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능력 시험 국어 독서 지문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강의에 법 지문을 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지문인 과학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 강사로서 교재를 만들거나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풀때 신경 쓰는 그 저만의 디테일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그 화면에 제가 설명하는 거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3쪽, 홀수 쪽이 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풀 때 생각을 해보시면, 양쪽으로 시험지를 펼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보고, 여기서 지문을 보고, 여기서 문제를 풀고, 보통 요런 구도로 만들어지는데, 이 왼쪽에 오는 페이지가 보통은 짝수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2쪽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왼쪽에 오고요. 3쪽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오른쪽에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과학 지문이 여러분들 까다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굳이 꾸역꾸역 1문단을 3쪽에 마지막에 넣어 놓으신 요 의도, 요 잔인함. 이것이 저의 그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숨은 그 1인치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요 내용을 잘 읽고 뒤에 문제를 풀 때 요걸 앞으로 와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요걸 정리할 수 있는가도 시험에서 덜 당황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니까 이런 거 좀 잘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수능 국어의 가장 그 최고 난도 문항이 12번 문항이라고 제가 그 오답률 그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지만 12번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12번을 어렵다라고 생각한 또는 오답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을 읽으면서 오독, 다시 말하면 연결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주의하면서 제가 이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이렇게 돼요. 열팽창이란 물체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 우리 수능 국어에 상당히 좋아하는 거죠. A가 변화함에 따라 B가 변화한다. 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힘주어 읽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수업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분수꼴 나오면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제가 설명하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것은 자, 분수꼴 나오죠? 자,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 그러면은 온도가 변화했을 때 근데 온도 변화는 어차피 분자나 분모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뺄게요. 그러면 분자만 그 변화, 길이 변화율 이런 것만 길이 변화율을 뭘로 나누냐면 온도 변화율로 나눕니다. 변화량으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반응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 분자가 커지면 여기가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여기가 작아지죠? 자,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즉, 이 분수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요 선형 계수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요 관계를 설정하고 문제에 낼 거라는 사실을 일단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치 들어가니까
일단은 빼지 말고 연결합시다. 이거의 같은 뜻은 여기에 자,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눠서 그리고 온도 변화량으로 이 값을 나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못 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변명. 자, 다시요.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변화량이라는 건 처음 값에서 나중 값을 뺀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온도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도 마찬가지 처음 값에서 나중 값을 뺀 겁니다. 처음에서 나중을 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으면은 아, 정리 예쁘게 잘 됐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래요. 양수라는 건 뭐냐? 지금 여기 음수, 양수 나올 만한 게 굳이 얘기하면은 여기에 처음, 나중, 요게 이제 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거꾸로 썼네요. 어우, 죄송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설명하면서도. 자, 그렇죠. 당연히 나중 값을 처음에서 빼는 것 아니죠. 자, 처음을 나중 값에서 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양수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나중 값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온도가 더 커진다는 거죠. 양수니까. 자, 그래서 나중을 처음으로 빼줍니다. 더 온도가 낮다는 거죠. 왜? 예를 들면 여기가 5면 여기가 3이라는 거죠. 그럼 양수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 하면요. 여기가 3이고 5가 되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물질은 양수래요, 양수. 즉, 나중에 변화된 것이 더 크다. 그지만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고요. 합금이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 자, 합금과 그 다음에 순수한 금속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이것이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야 되는 건 뭐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다는 것은 온도 변화량 대비 길이 변화율이 작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작다는 거는 분자는 작고 분모는 크다는 거니까 자, 다시 인바는 자, 온도 변화량 대비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대비 그 다음에 분자가 뭐였죠? 길이 변화율. 길이 변화율이 작아요. 누구에 비해서? 당연히 알루미늄에 비해서. 알루미늄에 비해서. 알루미늄은 인다에 비해서 온도 변화량 대비 길이 변화율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분수꼴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 두 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바로 오른쪽에 문제 그 11번에 나오는 내용이 연결되는 게 하나 서술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읽으면서 바로 11번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층으로 연결된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기울여야 되는 건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더 길이 변화율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 있어줘야 돼요. 그럼 P는 상대적으로 길이 변화율이 작겠죠? 그러면은 길이 변화율이 크니까 어때? 더 팽창하려고 하죠. 이 P가 이 검은색 쪽인 층이 좀 더 늘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접합 붙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팽창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P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을 합니다. 즉 이쪽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이
요렇게 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대로 11번의 답이 3번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자, 이제 상대 관계 나옵니다. 온도를 내렸어요. 자, 왼쪽에 나오는 요 내용은 뭐죠? 온도를 올리죠, 올리죠. 자, 여기에 P가 Q보다 여기서 온도를 올리면 어느 쪽으로 가요? Q가 P 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온도를 올리면 Q가 P 쪽으로 움직입니다. Q가 P 방향으로. 그러면 11번 너무나 쉽게 자, 온도를 내리면 어느 쪽으로? 자, Q가 Q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질 쪽으로 휘는 거 아니고 이걸 그냥 반대 대조로 연결하면은 3번. 큰 물질 쪽으로 휜다라고 볼 수도 있다. 간단하죠?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곡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뭐 두께 얘기 나오고 곡선 얘기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따라가느라고 막 고통받지 마시고, 자, 곡률 반지름의 역수가 바로 곡률이고요. 곡률은 뭐야? 물체의 휘의 정도예요. 즉, 역수라는 거는 서로 반대. 다시 말하면은 분자와 분모의 그 위치를 바꾼 거라고 이해해도 되니까 그러면 곡률이 크다는 것은 뭐다? 곡률이 크다는 더 휜다. 더 휜다는 건 뭐다? 곡률 반지름은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근데 위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 뻔한 내용입니다. 자, 더 휘어져 있으면요, 원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 당연히 작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네,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거니까 똑바로 알아듣고 문제 풀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우리 평가원 교수님들의 아주 친절함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면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거나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크면은 띠가 더 휘어집니다. 당연하죠.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는 열팽창 개수가 그대로 있을 때 어때요? 자, 보세요.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결과값이. 근데 얘가 커져. 그럼 누구도 커져. 혼자도 커져야지. 그럼 다 어때? 얘가 그냥 동일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 변화율도 커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얘가 그대로여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휜 민감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휜 민감도가 더 크다는 거는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휜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량은 분모 수치니까 더 심하게 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거 곡률이 크다는 거고, 자, 곡률이 크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개수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자가 큰 거죠. 자, 다 연결됩니다. 지문이 좋아요. 아, 이거 너무 평가원 지문스럽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몇몇의 소수 학생들, 본인이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이거 아주 좋은 지문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만약에 이번 수능에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셨다면 다시 도전하시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꼭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신 휘는 게 양쪽이 다 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시루떡이나 돼지 껍데기를 생각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휘지 않게 예를 들면 왼쪽을 고정해놔, 고정.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휘겠지. 아우, 너무 강하게 휘는 걸. 요렇게 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액추에이터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화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를 뭐로 변화시킨다. 항상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거죠.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고, 근데 이 설계에는 세 가지 등이 고려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동 거리. 두 번째,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전혀 안 보이는데?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동 거리. T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세 번째, 반응 완료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거리는 커집니다. 자, 띠가 휠수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곡률이 클수록,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선형 개수가 클수록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동거리가 큽니다. 얘네들이 크면 이동거리도 큽니다. 자, 최대 이동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조건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최대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최대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자, 온도 변화량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어요, 일정량이. 그리고 이 값은 또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무슨 맥락이냐면은 띠의 길이라는 거는 그 길이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최대 이동거리는 선형계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띠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나중과 처음에 특히 처음에 그 길이에 따라서 이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 역시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죠. 왜? 최대 이동 거리만큼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막는 애가 있어. 그럼 이제 그 띠가 휘면서 걔를 누르면서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힘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최대 이동 거리가 클수록 이 힘도 예를 들면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더 크겠죠. 왜냐하면은 더 휘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로막힌 게 있으면 그것을 밀면서 최대 이동 거리까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 나오죠. 자, 이런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 오, 나왔네요. 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완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자,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은 거는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띠의 두께가 얇으면 최대 이동 거리에 빠르게 도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쫙쫙쫙쫙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끄는 거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자, 1번. 요게 바로 아까 1문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소모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자, 1번. 자, 물체 길이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길이와 부피 모두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땡. 2번.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것. 자, 전혀 엉뚱깽뚱한 소린 게 이거는 아까 뭐였죠? 일단 첫 번째로 길이의 변화율. 이것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이거 나오긴 나왔지. 어디에? 변화율 계산할 때 이 변화율이 굳이 얘기하면 이것은 자, 정리해 보자면은 굳이 얘를 좀 복잡하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 길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의 길이로 나눕니다. 길이의 변화량을 안 보이니까 위에다. 그러니까 이래서 1문단을 제대로 이해 안 하면은 이제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빼서 얘는 길이의 변화량 이것을 처음 길이로 나눈다. 처음 길이. 자, 어때요? 그러니까 이 개수 자체가 아니고 여기에 설명을 여기에 넣어놨고 여기에 설명을 여기에 넣어놓은 거라 서로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틀렸다. 자, 3번. 선형 열패전 개수가 음수인 물질이 양수인 아니에요. 이거 바뀌었어요. 둘이 서로. 네, 양수인 게 더 많습니다. 1문단에 써 있었고요. 자, 4번 선지가 굉장히 재밌는데 자, 좀 전에 액추에이터가 뭐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액추에이터는 뭐다?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근데 4번 선지에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자, 그러면은 얘는 기계적 움직임을 열 에너지로. 자, 서로 반대예요. 지금 인과가 반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이 답이죠, 그러면. 답인 이유는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여기 마지막에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뭐가 짧아요?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 빠르게 완료가 된다. 라는 표현으로 10번에 5번인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답은 찾았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왜 맞는지 보겠습니다. 1번. 음수면 줄어들죠. 왜요? 아까 양수니까 늘어난다고 했죠? 가장 큰 그 차이가 뭐였냐면은 길이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 길이를 처음 길이로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 음수라는 거는 처음 길이가 더 길다는 거잖아. 얘가 더 길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에 온도 변화량 어쩌고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작동하면서 얘가 짧아지는 그런 물질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면서 풀면 되는 겁니다. 1번 적절하고요. 자, 2번. 길이 변화가 작아야 되면은 당연히 선형계수가 작은 애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인바가 더 적합하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4번.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아, 그렇죠. 봐보세요. 자, 이 4번은 머릿속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한데, 자, 일단 열을 가했어. 자, 근데 길이가 똑같아. 이렇게. 근데, 자, 열을 가하기 전이야. 그러면은 한 해는 요만해. 또 한 해는 이만해. 그럼 누가 더 많이 바뀌었어? 이만큼 길어진 파란색 네모 박스가 더 변화율이 크죠? 변화, 다시 말하면은 정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컸던 애는 결과적인 값이 같다면 네, 더 변화율이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히 됩니다. 그 다음 5번.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긴, 긴 띠의 이동 거리가 더 깁니다. 이거는 여기에 그 나오죠? 자, 길이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값은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의 길이에 따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실전에서 풀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요 그 도형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 두 개가 붙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열을 가해. 그리고 파란색이 더 많이 휘는 애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모양이. 그림 너무 못 그렸네. 자, 이렇게 더 잘 그려볼게요. 기가 막힌다 지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누가 어디만큼 움직였는지 봐. 얘는 요만큼 움직였어. 근데 얘는 이만큼 가야 된단 말이야. 기니까. 그럼 어때? 당연히 길이가 긴 애가 이동거리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이동거리가 더 길다. 이거는 당연하게 맞는 소리.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뭐 이거는 배경 지식이라고 누군가가 뭐라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배경 지식이라기보다는 여기 글에 나온 내용을 추론해가지고 내용을 머릿속에다가 잘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12번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률이 20% 아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울 만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독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A와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A랑 B가 각각이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아, 따로따로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이미 A에도 두 물질이 들어가 있고 B에도 두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를 합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이걸 오독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A랑 B를 가지고 어떤 금속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A에도 예를 들면은, 어,
기억이랑 니은이라는 금속을 붙였고, B에도 디귿이랑 리을이라는 금속을 붙였다 이 말이야. 이렇게 금속 붙여놨다고. 됐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대요. 여기서 두 물질이라는 거는 여기에 기억과 니은의 개수 차이, 디귿과 리을의 개수의 차이, 이거를 물어봤는데, 물어본 게 아니죠. 설명하고 있는데, B가 A보다 더 크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 둘의 차이가 얘가 더 크다고요. 얘는 차이가 더 작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가 더 많이 휘어요. 아까 본문에 설명했잖아요. 얘는 덜 휘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읽었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띠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잡는 집게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휘잖아요. 네, 요게 이제 액추에이터, 다시 말하면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 변형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조건들과 상태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T는 평평했는데 온도를 T1으로 올리니까 B1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독을 할 여지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물체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랬지 안 휘었다고 말한 적 없다. 즉 A도 휘었음. 하지만 물체를 잡을 정도로 휘진 않았음. 그걸 어떻게 추론하느냐? 개수가 아까 작다 그랬잖아, A가. 그러니까 얘는 많이 휘는 애가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높였어. T2로. 그럴 때는 A도 물체를 잡았다.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세게 잡게 되겠지. 왜? 거기서 물체를 잡았는데 이 물체를 뚫어버릴 순 없잖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을지도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은 본문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고 더 세게 힘이 강해졌겠지. 이게 아까 말했던 우리 그 본문의 마지막 문단 쪽에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이 그래서 쉽게 나오거든요. 적절한 것의 답으로. 자, 1번이 적절한 이유를 볼게요. 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자, 첫 번째 상황.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두 번째 상황.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 당연히 언제입니까? 당연하게도 최대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겠죠. 그럼 최대 이동 거리는 당연하게 어떨 때? 온도가 더 높아질 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최대 이동 거리와 관련된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 즉 휘어지는 정도는 A든 B든 상관없이 모두 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2번은 왜 안 되느냐? 자, 안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 A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자, 여기서 뭐라고 썼죠? 반지름은 곡률의 대조다, 대조. 대조라기보다는 역수다. 즉, 반지름이 작다고 한 거면은 얘가 곡률이 크다는 건데, 곡률이 크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이 휜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휘어요? B가 더 많이 휘지. 즉, 여기서 2번 선지는 작겠군이 아니고 크겠군이라고 해야 덜 휘어야 더 원이 크다니까. 반지름이 크다니까. 그래서 2번 땡이고요. 3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같았다면 반응 시간이 같다고요? 그럼 반응 시간이 똑같은데 어떻게 짧게꾼이 나옵니까?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하질 않았어. 실제로 풀 때. 자, T0에서 T2로 올릴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작죠. 이것도. 아니, 이거는 1번이랑 대조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자, 그 다음 5번.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 휘잉 민감도가 뭐였죠? 아까 본문에서 이거는 작은 온도 변화에서도 T가 더 많이 휘는 겁니다. 즉
민감도가 크면 더 많이 휘어야 돼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벌써 한 5번째. B가 더 많이 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아니고 작기 때문이겠군이라고 해야 맞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려울 게 없는 선지와 그 다음에 지문이었으니까 잘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13번에 왜 1번이 답인지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는 얻었다 라는 부분인데, 자, 본문에 얻었다가 어딨냐면은, 아까 제가 3 쪽에 이거 참 까다로워 라고 말했던 그, 오른쪽 밑에 1문단에 들어간 부분에 나누어 얻는 값이라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좀 요행을 좀 써봤는데요. 여기서 나누어 얻었다라고 할 때, 일단 2번 선지에 용기를 얻었다.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3번 선지 결과를 얻었다? 맞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 보람을 얻었다. 이건 나누어 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자신감을 얻었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2번도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겠군.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뭐냐면은 돌아온다인데 중요한 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답니다. 자, 그러면은 요행이라는 게 뭐냐? 먼 길로 돌아온다. 그러면 잠깐만. 돌아오는 거니까 원래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요행을 생각해 보면 어디로 돌아오는지가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먼 길로가 먼 길이 얘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수단이죠, 수단. 어떤 뭐랄까 과정. 근데 우리는 돌아온다고 뭐예요? 원래 모양으로. 이건 도구 수단이 아니고 그것을 향해, 그것을 목표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 틀렸다. 그래서 그렇지. 목적, 고향이라는 목적으로 돌아왔다가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저의 방법이란 방법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제 개인 감상으로는 과학 지문은 여러분들이 잘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칸트 지문이 제 개인 느낌상으로 정말 가장 어려웠고, 일단은 제가 다 맞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험장 나왔을 때는 칸트 지문은 내가 다 틀린 게 아닐까? 이런 저도 불안감에 시달릴 정도로 까다로웠던 지문이 그 다음 지문이었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러면 당시에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 칸트 지문을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 요령들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과학 지문이니까 이제 과학 지문은 공부하실 때 꼭 2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분수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어휘나 아니면 개념 간의 관계들 요걸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예고한 것처럼 우리는 다음 칸트 지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